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당신의 한 표. 찍어야 산다. 찍어야 일당이 사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은 제가 확인해 왔더니만 이 투표 부정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난 사전 선거보다는 내일 있을 당일 투표할 것 같은데 어떻게 투표하셨습니까? 당연히 안 했고 내일 당연히 할 겁니다. 예. 네네. 예, 당일 투표를 해야 되죠. 네. 뭐 그 이유는 뭐 이따 또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아직까지 아니신 분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내일 반드시 꼭 무슨 수가 있더라도 무조건 투표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당일 투표로 이미 그렇죠. 사전 투표는 끝났으니까 압도적인 당일 투표로 승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은 각 언론에서 판례를 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 내석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내석 이런 예측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시는 우리 박 변호사님의 판세 몇 대 몇 정도로 예측하실까요? 사실은 저는 이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도는 걸 보고 왔는데 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걸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민심은 우파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렇지만 여론 조작이 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사전투표가 지금 31.3% 김민석이가 얘기했던 그 31.28%가 31.3% 끝자리가 거의 0.02% 사실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마치 4.15 총선 때 이근영이 180석을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상수 도표를 올리면서 맞춘 것과 동일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유일하게 깰 수 있는 방법은 압도적인 당일 투표밖에 없습니다. 그쵸, 대선을 능가하는 총선 투표 독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절대로 1등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드디어 골든 크로스. 이 골든 크로스가 뭡니까? 이렇게 역전 현상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역전 현상. 민주당을 뚫고 뭐 우리 이재명의 말로는 민주당을 찍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찍고 국민의힘이 특히 수도권에 이제 박빙 우세로 많이 그 전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금이 몇 K죠? 24K 아닙니까? 지역구 2번, 또 비례대표 4번, 24K, 24K로 2번, 4번으로 찍으면 순금과 같은 완벽한 우리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24 찍으면은 저도 조심스럽지만 과반은 뭐 참 사실 뭐 넘보기가 쉽진 않겠지만 제1당으로서 그러니까 비례당을 비롯한 여권이 합했을 때 제1당은 노려볼 만하다라는 것이 저의 그 개인적인 현상 저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자 바람이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아마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내친 김에 정말 뭐 151석 될 수 있으면 정말 뭐 하나님 아멘일 텐데 정말 그 저희의 어떤 그 믿음이 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약간 그 이번 저도 이제 지역구는 이번을 찍은 거지만 저 내일 남구 선관위 가거든요. 이제 참관하러 가는데 저는 대구 남구는 도태우 후보를 지지합니다. 아이고야. 저는 너무 좋아하고 저는 또 부정선거를 위해 싸워왔던 비례대표 가가호당을 지지합니다. 그래요. 개인적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만 이제 저희가 근데 우파 정당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어제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준연영 비례대표제에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은 이게 그 여당 그러니까 지금 자유우파의 표가 나뉘면은 이게 3% 그 군소정당이 3%가 넘지 못하면은 그 부분은
비례대표가 완전히 사표가 된다는 것 아마 어제 네네네.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그게 지금 이재명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단점이고 네. 오히려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보면은 진보당이네 뭐 네네. 각종 사회 어쩌고저쩌고 자기들이 짬뽕을 네네. 해가지고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그릇에 이게 표가 다 담기는데 반해 가지고 네.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유우파는 뭐 우리 지역구는 나뉘는 게 없습니다만 비례대표가 나뉘어서 네. 오히려 3%를 얻지 못하는 그 우파의 표들이 네. 사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은 참 염두에 두시고 또 네. 내일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가 자유우파가 네. 한 석이라도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네. 나름대로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더 지역적으로 한번 가보면은 네. 우리 국민의힘의 전략, 그 자유우파의 전략은 TKPK 부울경에서 동남풍이 불어서 그 동남풍이 낙동강을 타고 올라 추풍령을 넘어 이 수도권까지 오도록 하는 전략인데 지금은 부산이 위태롭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변호사님이 보시고 있는 부울경, 낙동강 벨트의 어떤 그 판세 그리고 그 남아 있는 전략 어떤 판세로 읽으시고 또 전체로 부울경에 있어서의 어떤 내일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올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뭐 제 본심은 다 이긴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이기느냐 무소속이 이기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그 민주당이 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 대선에서도 그랬고 지선에서도 그랬고 내일 총선에도 그래야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지표상 부산도 위험하고 심지어 울산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는 아마 뭐 남구에서 도태우 그 권 누구죠? 아예 최경환 경산 최경환 경산의 최경환 무소속 두 분의 뭐 이기느냐 이거는 사실 좀 우파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대구 경북은 이길 것 같고 울산도 지금 남구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길 것 같고 부산이 최고 격전일 것 같습니다. 예, 부산이 지금 표가 다니고 있잖아요. 특히 장해찬 지역구나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승리하는 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떻게 생각. 막죠? 근데 지금은 사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기가 세. 방법이 있죠. 네. 방법이 있죠. 뭐라도 그러면 이른바 위로부터의 어떤 네. 단일화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네네. 결국 저도 제 고향인 구미에서 네. 전전 그 시장 선거 때 네. 이 국민의힘의 공천에서 했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좀 네. 있고 하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결과 민주당 시장이 당선됐고 네네. 4년이 정말 구미시가 정말 혼란에 빠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이번 그 부산에서 네.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그렇게 되면은 비례대표의 어떤 그 의석에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네. 실제 투표 가신 분이 뭐 2번이나 다른 데를 찍은 다음에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정말 네. 우리 지금 멸콩 TV 네. 그 화면에 보듯이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끼리 나눠서 뭐 누구 찍어주네 이게 사치입니다. 지금 사치. 예. 실질적으로 지난 21대 총선보다 훨씬 더 지금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수도권 같은 경우에 몇 표 차이로 네. 옛날에 뭐 1000표 차이라고 하면 이제 몇백 표 차이로 결판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정말 이게 표가 나누면은 죽습니다.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저는 그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부산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뿐만 아니고 예. 뭐 명지동이 있는 이 강서구 예. 그 외에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진도 부산진 뭐 여러 군데가 지금 좀 막판에 좀 어렵다고 하는데 끝에 전세는 좀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전체로 봤을 때는 승리가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의 표가 생각보다 민주당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 내지 그 조국당이 나올 경우에는 비례 정당에 있어서의 어떤 그 승부에서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박 변호사님과 저의 약간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진행자로서 표를 좀 몰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니 뭐 저도 이건 제 채널이 아니니까.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사실 저는 이제 4년 동안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 선거와 관련된 것은 어찌 보면은 패널이나 그 학자보다 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내일 그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철저하게 참가를 하시고요. 투표 참관인들은 특히 1년 번호를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에 1년 번호를 철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1년 번호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방을 들고 포항에서도 3부 대선 때 3,000표를 들고 가는 거를 개표 참관인이 막아가지고 투표 참관인이 막아가지고 그 조작되는 걸 막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그러니까 내일 또 개표 참관할 때도 철저하게 부정투표나 부정개수의 우려가 없는지를 잘 하면 저는 뭐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네. 그 지금도 보면은 네. 욱스테디님 부산 구판것만 민주당 것. 아이고 참 서병수 떨어진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다 이김. 어쨌든 우리 서병수 우리 후보님도 네. 파이팅 하셔가지고 네. 정말 스위핑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산 보수의 심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정말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네. 두리안님, 두리안. 두리안. 예. 네, 아유, 우리 그 맛있는 냄새가 입까지 네네네네. 그 들려오는 것 같은데 2사 단결로 승리합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오터너님 서해 바다 북으로 넘긴 대구 남구 네. 뭐 이런 말씀도 그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오터너님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또 박 변호사님 또 네.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어떤 그 대구 경북 상황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도 변호사님한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새로 공천되신 분이 상당 부분 여론조사에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나오는 한 것으로 번 나왔는데 예 했고 저는 그거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미도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줬으면 저는 압도적으로 응원을 했을 텐데 사실 그 공천이 좀 잘못된 부분은 있어요. 그 네.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선거가 임박하기 때문에 그럼요. 우파 정당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 대명제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네네. 범우파가 당연히 범죄자 그 세력들이 만든 정당한테 지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부울경 TK, 네. PK 우리 박 변호사님 의견에 따르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네. 댓글에 따르면은 네. 지금 부산의 한석, 경남의 한석, 또 울산의 한석 정도, 네. 한 3석 정도 빼고는 부울경 TK, PK 또 우파가 네. 전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표 팍팍 밀어주신다고 하면은 네. 저희가 네. 마치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부울경 특히 대구 경북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결과 정말 아슬아슬하게라도 승리했던 그 어떤 승리의 기운이 네. 이번 21대 총선 4월 10일에서도 TK, PK에서의 어떤 결집을 자유우파의 결집을 통해 가지고 예. 한번 자유우파의 힘을 보여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동감하시죠? 예, 그럼 당연히 동감합니다. 전 당연히 동감하고 예. 어차피 도태우가 돼도 그 국민의힘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그 네. 동남풍을 불고 이제 네. 동남풍이 우리 추풍령을 네. 훌쩍 넘어서 네. 중원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네, 네. 중원으로 가면은 지금 사실 지난 그 지방 선거에서 네. 대전시장 네. 또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를 네. 비롯해서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사실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전히 그 세종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아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 쪽이 세종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의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네. 나름대로 지금 또 우리 빨간 바람이 상당 부분 불고 있다라고 네. 보는데 네. 대전, 충남, 충북의 판세 전체적으로 지금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읽고 계시나요? 사실 뭐 기존의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좀 위험하죠. 네, 상당히 위험한 열세가 예상된다. 심지어는 대전은 전멸할 거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내일 투표하러 가시면 됩니다. 투표하러 가시면 7대 0이 반대가 될 수 있는 역전이 될 수 있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세종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율이 저는 내일 투표율 80%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70% 지금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예상하는 투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서
압도적인 투표율로 그들의 예상치를 완전히 엎어버려야 저는 상당히 압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투표율이 문제인데 네. 물론 지금 박 변호사님은 사전 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십니다만 투표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많이 데리고 가는가라는 건데 수레에 하루만 실어서 옮기는 거하고 3일 동안 실어서 옮기는 그 숫자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결국 그 최대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벌써 지난 타임머신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그 국민의힘 후보들 전국에 254개 선거구에 있는 지방선 공천 받으신 분들이 당일 투표를 전부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자유우파의 진영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사전 투표에 지금 투표를 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투표의 관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도 투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어떤 부정투표의 소지를 없애면 되는 것이고 이제 남은 건 이제 결전의 내일입니다. 12시간. 아침 8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6시에 땡 하고 발만 넣으면은 그 이후에 줄 서도 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줄 서 계시다가 다른 일 하기 전에 반드시 가셔가지고 지금 하시고 네이버에 지금 내 근처 투표 딱 치면은 나옵니다. 바로 근처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투표하셔가지고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이길 수 있게 특히 지금 그 중도층 참 옛날에 뭐 우리가 남이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딥니까? 고향이 공주 충청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공주 출신 대통령 첫 어떻게 보면 충청도 대통령 충청도 지역에서 살려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전에 계신 분들 또 세종에 계시는 분들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계시는 분들 물론 뭐 신범철 후보님 비롯해서 저 아주 친한 후보자님들도 충청도에 많이 지금 그 출마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충청도에 계시는 우리 후보님들과 유권자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충청도 국민의힘 화이팅! 예, 팍팍 좀 밀어주십시오.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충청도는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댁님도 242424 똘똘 뭉쳐주십시오 했고 비비님 우리 식구들도 사전투표 다 했습니다. 또 진여심님 국민의힘 총선 승리 압승을 믿습니다. 화이팅! 똘똘 뭉치고 승리합시다. 또 희망의 나라 세상이 왜 이래? 패스형 왜 이래? 하는 그 느낌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또 확실하게 또 국민의힘을 또 심어주시고 소탐 대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친 뭐 이재명도 있습니다만 필투 필승 반드시 투표해서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태우 응원하는 것도 좀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 그랜저님 도태우를 찍자라는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또 우리 자유우파 정말 우리가 내부적 다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부적 다툼 자체가 사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뺏어온 정권입니까?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 진다고 하면은 또 여론의 지역 그러면은 KBS 이게 MBC 어떻습니까? 겨우 KBS 찾아오고 YTN 찾아왔는데 또다시 그 24시간 돌아가는 가짜뉴스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MBC 어떻습니까? 무슨 뭐 지금 그 영상 1도도 아니고 미세먼지가 1도도 아닌데 지금 서울은 1입니다 하면서 새파란 걸로 해가지고 빙빙 돌리는 그런 방송 보시겠습니까? 이번이 아니라고 하죠. 4년 전 어땠습니까? 3년 전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의힘이 이기니까 그날 MBC에서 똑같은 그 기원을 하면서 언짢아도 괜찮아라는 취지로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방송이라고 봅니까? 저도 지난번 대선 2017년에 5월달 정말 장미 대선할 때 제가 서경석 씨하고 MBC 개표 방송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문재인이 들어가고 찍혀가지고 아직까지 MBC도 가지도 못합니다. 그게 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내일 총선에서 지면은 또 그런 일이 또 앞으로 5년은 갑니다. 그런 세상, 그런 정말 독재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꼭 나가서 24K 정말 순금의 어떤 가치 있는 투표 반드시 해주셔가지고 자유우파 또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정말 선거 필승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중부 지방을 넘어서 이제 또 한강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한강 벨트. 마포부터 네. 또 여의도, 영등포, 용산, 성동, 그리고 또 그 동작, 네. 서초구까지 쭉 그리고 또 강남구, 강동구까지 쭉 있는데 네. 잘 나갔다가 정말 갑자기 여론조사가 한 10% 이상 빠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네. 최근에 그래도 골든크로스 네. 지지율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한번 나경원 우리 원내대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본인도 바쁠 텐데 전국에 메시지를 띄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유삼명 3대 빵이라고 하는 서울 출신도 아니고 저쪽 그 부울경에서 평생 산 사람을 갖다 놨는데 네. 그런데도 거기에 또 그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또 중앙대병원에 있는 곳에서 지금 나경원 후보 집중 유세를 하고 또 네. 6시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역 네. 또 주위에서 집중 유세를 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 나경원 의원님을 계시는 또 동작갑을 동작갑은 장진영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제가 대학교 친구기도 하고 같은 서클로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동기신가요? 예, 동갑이고 네. 장가철가하고 아버님도 잘 압니다. 거기에 부동산 투기 얘기하는데 사실과 완전히 다르고요. 나중에 제가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는데 동작갑은 좀 저쪽이 불멸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앞서가다가 네. 거기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네.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 한강 벨트에 대한 전망 한번 네. 박 변호사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또 여론조사상으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민심은 우파가 이깁니다.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때 전 서울권을 다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민심이 투표소로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정말 자기 당일 투표는 자기 집 근처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시면 무조건 우파가 이깁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나경원 의원도 넉넉하게 당선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진영 의원도 이번에는 되게 판세가 좋아서 당선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만 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강북 갑에 제 정말 친한 형인 그 전상권 판사도 출마를 했는데요. 이번에 꼭 선전을 해가지고 이겼으면 신승이라도 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도봉 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도봉 쪽에서는 또 김재섭 후보가 네. 또 이재명보다 또 차은우가 더 잘생겼다라고 하는 안기령 또 이대 출신 나 이대 나왔어 이대 하는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지금 그 김준혁 후보의 이대 성상납 발언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줏대 없는 후보다라는 비판을 듣고 그러면 이래도 있는데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명시키면 제명이한테 간다니까요. 함부로 제명하는 건 안 되고요. 예. 근데 어쨌든 네. 서울에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국민의힘의 탄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포나 네. 용산도 조금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용산은 또 뒤집어질 사실 4년 전에도 아주 그 근소한 차이로 권영세 후보님이 이기셨는데 당일 투표로 용산 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박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권영세 의원이 그때도 사전 투표에서 상당히 많이 졌고 그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신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일 투표, 사전 투표 다 이겨야 정상인데 이제 어쨌든 사전 투표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불신의 우려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많이 걱정이 되고 이제 개표할 때 감시를 잘 하시고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결국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12척의 배, 12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결국 남은 시간 오늘 11시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중도 민심 표심을 잡아와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서울 전역을 돌면서 정말 도봉을 시작을 해서 전 서울 지역을 훑고 밤에는 또 예전
3년 전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말 마지막 선거 유세를 또 서울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서울 네네. 시내에서 광화문에서 했죠. 광화문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또 마지막 또 선거 유세를 광화문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을 넓은 어떤 광화문이 그랜드 하모니 아닙니까? 정말 네. 큰 평화와 또 이 통합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나름대로의 시작과 끝을 또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정말 국민들이 또 자유우파들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또 나와서 함께 또 힘을 모아주신다고 하면은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곳곳이 상당히 박빙이고 얼음판입니다. 마지막 있을 때까지 또 최선을 좀 다해서 뛰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우파의 투표입니다. 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했다가 큰일 납니다. 무조건 가서 이게 찍어야 된다. 네. 그 말씀. 예. 우리 DB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었다면 우파는 전멸이었을 것이다. 한동훈은 우파의 보물이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데요. 희망의 나라님. 마음은 비례 11번 찍고 싶은데 삭표가 될까봐 울면서 4번 찍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지지를 넘어서 자유파의 큰 어떤 그 통합과 이게 그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정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 생각을 뒤로 접는다는 그런 말씀이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 특히 골든 크로스는 서울 한강 벨트 그리고 또 부울경 낙동강 벨트에서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실제 옆에 다니다 보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참 좀 사실 조금 암담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 지난 주말부터 넘어오면서 살짝 이 바람의 풍향이 바뀐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마치 맞습니다. 적벽 대전에서 내내 동남풍. 서풍이 불다가 네. 갑자기 바람이 바뀌면서 네. 화공으로 일소에 제갈량이 예. 조조의 100만 대군을 네. 쓸어버린 그 역사의 어떤 현장, 네. 또 4월 10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바라봅니다.